저는 지난 역사에서 우리가 과거 김대중 대통령에게 더 씌워졌던 빨갱이라는 망국적인 색깔론 공세가 또다시 이 국회 국정감사 의정단상에서 난무하고 있는 데 대해서 대단히 심각하게 유감을 표시를 합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흥진호 납포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계시는데요. 차장님, 제가 몇 가지 확인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 어선들이 이 실종이 됐을 때, 이제 실종 상황이 발생했을 때라고 하는 것은 언제를 말씀드리는 거죠? 그렇죠. 어선들은 지금 특히 북한에 근접해서 조업을 할 때는 매일 하루씩 위치 보고를 하게 돼 있죠. 좀 해역마다 좀 틀린데요. 예. 이제 NLL 근방에 있는 특정 해역에서는 하루에 2회 또는 3회 이렇게 위치 보고를 하게 돼 있고요. 수협업 통신국에 무선으로 보고를 하게 돼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근데 위치 보고, 잠깐만요. 위치 보고가 없을 때, 갑자기 사라졌을 때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네. 지금 이 거리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이게 통신 장비들을 배가 여러 통신 장비를 장착하고 가는데 거의 대부분이 근거리밖에는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대화태 정도 가게 되면은 그 선박이 신고하지 않는 한 네. 확인이 좀 이번 흥진호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어선에서 직접 무선으로 위치 보고를 하지 않는 한 어디로 어떻게 실종이 됐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위치 보고가 없어지면은 같은 선단인 경우에는 다른 어선들을 통해서 확인한다든지 그런 식의 대체 수단도 강구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자, 그럼 두 번째로 흥진호가 이제 북에 납포가 됐습니다. 납포가 되었다는 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납포가 됐다는 것을 저희들도 이제 사례로 확인해 보니 납포를 당할 당시에 그 선장이 저희들한테 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죠. 과거에는 남북 간에 한라인이 있어가지고요. 아까 어느 의원님께서 2010년도에 대성호 사례를 드셨는데 그때는 남북 간에 한라인이 살아있을 때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납포가 되면은 바로 연락이 온다든지 해서 납포 사실을 바로 알게 되는데 지금은 남북 간의 한라인이 언제 끊어졌죠? 마지막 끊어진 게 개성공단 폐쇄할 당시 군 통신선이 끊어졌습니다. 2016년 2월인가 그렇죠? 네네. 네. 그 이후에는 지금 남북 간의 한라인도 연결돼 있지 않고, 그러니까 과거 정부에서 이런 납포 사실을 최소한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한라인조차도 남겨놓지 않은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번 흥진호를 보게 되면은 10월 20일 날 흥진호에서 최종 보고를 하는데 최종 보고 이후에 통신 수단을 고의적으로 단절을 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위치 보고도 미이행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그때부터 해경과 관계기관은 합동으로 수색을 시작을 한 거고요. 그리고 선주 측에서도 10월 22일 날 허위 보고를 합니다. 파워포인트 좀 띄워보시겠어요? 지금 보시면은 최종 보고한 위치가 2번입니다. 10월 20일 날. 그리고 통신수단을 끊고 들어가서 북해역에서 조업을 하다가 21일 날 납포가 됩니다. 근데 22일 날 선주 가족 측 그리고 선주 측에서 3번 위치에서 최종적으로 조업을 하고 있었고 자기들이 통신을 했다라고 허위 보고를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 주변을 이제 수색을 한 거죠. 그러니까. 네. 그리고 22일 날은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 어쨌든 장기 실종 상황이니까 상황 보고가 된 거고. 24일 날 안보실장께서도 상황 보고를 받으시고 그 이후에 매일 1일 상황 보고를 받으신 거고요. 네. 근데 그리고 26일 가야 선주 가족들도 경찰 측에 이제 이게 뭐 좀 이상하다고 문의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7일 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납포를 발표하고 그날 저녁에 기원한 겁니다. 저는 이 과정에 정부 측에서 납포된 이후에 납포 사실을 확인도 못하고 무능하게 뭘 했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 제기는 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거꾸로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을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선은 이런 식으로 직접 위치 보고를 하지 않으면은 실종 사실을 알 수 없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을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예, 정부 측에서 개선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네. 그렇지 않아도 유관기관들하고 후속 조치를 저희들이 했는데, 일단 그, 원외에 나가 있는 선박들은 위치 확인할 수 있는 장비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근해에서 조업하는 그 어선들은 이 장비가 상당히 그 고가이기 때문에 거의 장착을 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 해수부에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내년도부터 그 장비를 개발해서 19년도부터는 근해에서 조업하는 어선들도 위치 확인이 가능하도록 어선 안전 종합 관리 시스템을 지금 검토를 하고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흥진호 사건을 그 교훈으로 삼아서요. 다시 이런 일이 지금 사실은 대하태 여장이 워낙 그 북측 해역에서 조업이 잘 되고 하니까 아무래도 그런 유혹을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선주들이. 그래서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설사 그런 유혹을 느끼더라도 제도적으로 또 그리고 장비를 통해서 확인 가능하게끔 신속하게 좀 대책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책실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 이제 문재인 정부 6개월 평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계셨는데, 안보나 인사 등등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었고요. 경제 참사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최근에 한국은행 발표를 보게 되면은 3, 4분기에 경제 성장률이 1.4%. 그래서 올해 전체 경제 성장률이 이대로 4분기에서 경제 성장률이 0으로 가더라도 3%를 넘기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수출도 7%, 그 외 여러 가지 지표들이 괜찮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걸 경제 참사라고 할 수 있을까요? 경제는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표 중에 소비가 0.7%입니다. 그러니까 지표상으로는 나아지고 있는데 이게 국민들이 특히 자영업자라든지 소상공인,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에게 피부로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걸 느끼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실제 인생 현장에서 국민들이 피부로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 대책을 좀 더 확실하게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제가 성장한 그 총량과 비교해 볼 때 일반 중산층 서민 가계에서 느끼는 성장의 성과는 아직은 좀 미흡하다 하는 지적, 예, 저도 동감합니다. 네, 김경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국당의 송석준 의원님 질의하시고요. 예, 상생과 조화의 도시 통일의 고장 이천시 지역구 출신 송석준 의원입니다. 우리 국민 안전 그리고 국가 안보는 여와 야를 넘어서 그리고 정권을 넘어서 정말 우리 최고의 국가의 가치이자 국가의 책무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비서실장님? 예. 예, 그런 점에서 저는 이번에 흥진호 사태를 보면서 상당히 참담함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차장님, 예, 국가안보 네. 차장님, 이번에 흥진호, 예, 우리 이 조난이라고 그러셨죠? 예, 그리고 나포 처음 이 사고를 우리 정부가 인지한 건 언제입니까? 22일 날 08시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가 처음 인지했죠? 원래 그 하루 1회씩 그 위치 보고를 하게 됐는데, 네. 야, 그다음에 21일 날. 자, 그러면 그 당시는 뭐 어떤 식으로 조난으로 인식했나요? 어떻게 뭐 문제 있다고 어떤 식으로 인식했나요? 위치 보고를 36시간 동안 안 하게 되면은 그 어선을 조난 가능성이 염두에 두고 수색 활동을 합니다. 네, 근데 했죠. 예. 이제 하루가 조금 지나도 위치 보고가 안 돼서 어선 통신국에서 계속 위치 보고를 안 하게 되니까 이 해경에 좀 위치 보고를 안 하니까 좀 수색. 자, 그 수색 작업에 외국 선박도 동원됐나요? 네. 외국 선박도 동원이 됐어요? 수색 작업에? 최초부터는 안 했고요. 예, 언제? 그런 위치 보고가 안 되니까 36시간이 아직 안 된 상태니까 통신을 통해서 계속 우리 어선 통중국이나 해경청에서 그 통신 네. 확인을 했어요. 자, 그리고 이게 지금 BH에서 처음 인지한 건 언젠가요? 그때 그 해경으로부터 위치 신고 미이행 선박으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언제? 22일 날 22일 날 08시경. 일찍 왔네요. 네. 그래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어요, 청와대에서는?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는 위치 보고 미선박이기 때문에 그냥 지금 결과만 기다리고 있었나요? 네, 매뉴얼에 따라서 저희들은 이제 관심 상태였습니다. 상태로. 관심. 네. 네. 우리 그런 자, 그 그러면은 재난이나 이게 납포 사실은 언제 처음 인지하시게 됐어요? 납보 사실은 27일 날 북한폭 발표 보고 알았습니다. 이거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이게 납포라는 것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국민의 안전이 우리의 적성국가에 의해서 이미 상실됐다는 얘기죠. 예? 그분들이 붙잡혀 가서 제2의 원비어가 돼서 돌아올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일단 국민의 일단 안전이 일단은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갔던 거 아닙니까? 납포 순간. 자, 그리고 이건 또 문제가 단순한 국민의 안전 문제가 아니죠. 바로 이 납포를 한 상대방은 우리의 적이 될 수 있는 북한 선박이에요. 북한에 누가 납포해 갔나요? 북한 함정이 납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함정이에요? 군함이에요? 그쪽 무슨 어떤 함정이에요? 네, 어선입니까? 경비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 군 경비정이죠? 네. 북한 군에 의해서 우리 국민이 그야말로 포로로 잡혀간 겁니다. 포로라기보다는 뭐라도 강제로 잡혀갔죠. 자, 이거 정말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북한 중앙통신이 발표하면서 그걸 인지하셨어요? 그거 정말 물리적으로 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죠. 그런 물론 장비들이 다 오작동되고 그쪽에서 고의로 은폐를 해서 그랬다고, 그죠? 자, 우리 그 아까 화면 좀 준비 좀 해줘봐요. 저 이거를 보면서 세월호랑 너무나 비교가 돼요. 세월호 사태와 이번 흥진호 사태는 어떻게 이렇게 정말 심각하게 대비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게 우리 보세요. 우리는 지금 전혀 우리 선박이 7일간이나 떠들고 있는데 그야말로 공해상을 떠들든 우리 상대방 수역을 떠들든 이미 벌써 그 22일 날 인지했으면서도 5일간 뭐 했습니까? 그런데 북한은 어때요? 북한은 어땠나요? 북한은 벌써 인지를 하고 납포하고 거기 가서 조사까지 다 했지 않습니까? 예? 그 조사까지 수역은 하고서 북한 27일 날 자기들이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고 또 송환까지 했어요. 근데 우리는 뭐 했습니까? 그동안에. 네, 저희들 수색 활동했습니다. 수색 활동했는데 네. 북한은 벌써 우리가 북한군보다 장비가 부족합니까? 우리가 예산이 부족합니까? 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셨다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자, 세월호 사고가 터진 게 언제입니까? 2014년이에요. 3년 전이에요. 자, 그것 때문에 이렇게 대통령이 탄핵되고 구속까지 됐어요. 그리고 이거 국감 시작할 때 30분이 보고가 됐다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리적으로 불강력이었다.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한심한 나라입니까? 저희들은 조난 가능성에 염두에 두고 최대한도로 자, 그런데 노력을 보세요. 기울였습니다. 상대적으로 북한은 어땠어요? 북한은 그럼 북한은 무슨 장비가 있어서 우리 선박이 공해상을 떠도는 걸 찾아내고 그건 그것도 안전한 북한 장비들이 관리 수역입니다. 그쪽은 관리 수역이라 하더라도요. 북한 수역이기 때문에 우리 잘 아시잖아요. 북한 선박이 우리 측에 넘어가면 우리들이 또 아시잖아요. 납포를 우리 하게 남북 됩니다. 그 공해상이든 서로가 서로를 인지하는 건 장비 없고 그 선박을 식별할 수 있는 전자장비 없이는 잘하기 어렵잖아요. 자, 이거 보세요. 지금 7시간의 비밀을 갖고 이렇게 나라를 흔들어대고 그랬는데 7일간 우리 정부는 이렇게 무능하고 답답하게 더구나 지금 돌아왔는데 조사 결과 지금 안 나왔습니까? 아직? 안 나왔어요? 네, 지금 중이죠? 정확하게 조사 활동 중에 있습니다. 자, 북한은 보세요. 얼마나 신속한지. 우리 선박을 일찍 찾아내고 예인에 가고 조사까지 다 마치고 우리에게 어땠습니까? 지금 구조를 세월호 구조 세월호 선박 위치는 미리 알았어요. 지금 이게 정부가 이런 사실조차도 모르고 헤맬 때 세월호는 위치는 알았잖아요. 현장 구조 활동 작전에 실패한 거죠. 아시잖아요. 우리 군 출신이시니까 우리 이상철 차장님 전장에서 작전에 실패하는 장수는 용서는 있어도 경기에 실패하는 장수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의도적으로 모든 네. 자, 그럼 두 번째로
홍진호가 이제 북에 납포가 됐습니다. 납포가 되었다는 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납포가 됐다는 것을 저희들도 이제 사례로 확인해 보니 납포를 당할 당시에 그 선주가 삼장이 저희들한테 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죠. 과거에는 남북 간에 한라인이 있어가지고요. 아까 어느 의원님께서 2010년도에 대승호 사례를 드셨는데 그때는 남북 간에 한라인이 살아있을 때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납포가 되면은 바로 연락이 온다든지 해서 납포 사실을 바로 알게 되는데 지금은 남북 간의 한라인이 언제 끊어졌죠? 마지막 끊어진 게 개성공단 폐쇄할 당시 군 통신선이 끊어졌습니다. 2016년 2월인가 그렇죠? 네네. 네. 그 이후에는 지금 남북 간의 한라인도 연결돼 있지 않고, 그러니까 과거 정부에서 이런 납포 사실을 최소한 하루에 2회 또는 3회 이렇게 그 이치 보고를 하게 돼 있고요. 그 수협업 통신국에 무선으로 그 보고를 하게 돼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예. 다음에 근데 위치 보고 잠깐만요. 위치 보고가 없을 때 갑자기 사라졌을 때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네. 지금 이 거리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이게 통신 장비들을 배가 여러 통신 장비를 장착하고 가는데 거의 대부분이 근거리밖에는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대화태 정도 가게 되면은 그 선박이 신고하지 않는 한 네. 확인이 좀 이번 흥진호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어선에서 직접 무선으로 그 위치 보고를 하지 않는 한 어디로 어떻게 실종이 됐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위치 보고가 없어지면은 같은 선단인 경우에는 다른 어선들을 통해서 확인한다든지 그런 식의 대체 수단도 강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 주변을 이제 수색을 한 거죠. 그러니까. 네. 그리고 22일 날은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 어쨌든 장기 이 실종 상황이니까 상황 보고가 된 거고. 24일 날 안보실장께서도 상황 보고를 받으시고 그 이후에 매일 1일 상황 보고를 받으신 거고요. 네. 근데 그리고 26일 가야 선주 가족들도 경찰청에 이제 이게 뭐 좀 이상하다고 문의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7일 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납포를 발표하고 그날 저녁에 기원한 겁니다. 저는 이 과정에 정부 측에서 납포된 이후에 납포 사실을 확인도 못하고 무능하게 뭘 했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 제기는 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거꾸로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을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선은 이런 식으로 직접 위치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한라인조차도 남겨놓지 않은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번 흥진호를 보게 되면은 10월 20일 날 흥진호에서 최종 보고를 하는데 최종 보고 이후에 통신 수단을 고의적으로 단절을 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위치 보고도 미이행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그때부터 해경과 관계기관은 합동으로 수색을 시작을 한 거고요. 그리고 선주 측에서도 10월 22일 날 허위 보고를 합니다. 저 파워포인트 좀 띄워보시겠어요? 지금 보시면은 최종 보고한 위치가 2번입니다. 10월 20일 날. 그리고 통신수단을 끊고 들어가서 북해역에서 조업을 하다가 21일 날 납포가 됩니다. 근데 22일 날 선주 가족 측 그리고 선주 측에서 3번 위치에서 최종적으로 조업을 하고 있었고 자기들이 통신을 했다라고 허위 보고를 한 가지. 저는 지난 역사에서 우리가 과거 김대중 대통령에게 더 씌워졌던 빨갱이라는 망국적인 색깔론 공세가 또다시 이 국회 국정감사 의정단상에서 난무하고 있는 데 대해서 대단히 심각하게 유감을 표시를 합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흥진호 납포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계시는데요. 차장님 제가 몇 가지 확인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 어선들이 이 실종이 됐을 때, 이제 실종 상황이 발생했을 때라고 하는 것은 언제를 말씀드리는 거죠. 그렇죠. 어선들은 지금 특히 북한에 근접해서 조업을 할 때는 매일 하루씩 위치 보고를 하게 돼 있죠. 좀 해역마다 좀 틀린데요. 예. 이제 NLL 근방에 있는 특정 해역에서는